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의 영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좋아지고 나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빠지는 게 뻔한 이치이지요.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좋은 사람인지 구분하는 법을 깨닫게 해주는 탈무드의 지혜로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지배하는 법이다. 밀가루 장수와 굴뚝 청소부가 싸우면 밀가루 장수는 검어지고 굴뚝 청소부는 하얘진다. 골을 치다 보면 약간의 꿀을 맛볼 수 있다. 나쁜 환경에 던져진 사람은 그 환경의 영향을 받기가 쉽고 좋은 환경을 접하게 된 사람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서로 어울리려는 성질이 있으며 적응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깊이 사귈 때는 그 사람의 환경과 지나온 이력들을 고려해야 한다. 그 사람은 자신이 자라온 세계나 처해 있는 환경을 척도로서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향수 가게에 가면 몸에서 향수 냄새가 난다. 인간은 같이 어울리는 어떤 사람한테든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인간이 본성이 착하다는 것은 사실이나 세상 모든 사람이 착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좋은 친구를 선택해야 한다. 아무리 현명하고 고결한 랍비라 해도 악인을 선도하려고 그와 만나는 중에 얼마쯤은 이상해질 수 있다. 그러니 보통 사람이라면 친구를 사귈 때 더욱더 조심해야 하고 나쁜 것에 물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선인이 악인을 선도하려고 해도 자칫 잘못하면 그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기마저 악에 물들기 쉬운 것이다. 스스로 꿋꿋하고 올바르게 살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부터 확고히 세워야 한다. 오랜 친구 한 명이 새 친구 10명보다 낫다.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은 자기 주변의 친구다. 세 부류의 친구가 있다. 첫 번째 부류는 음식과 같아서 매일 필요하다. 두 번째 부류는 약과 같아서 가끔씩 필요하다. 세 번째 부류는 질병과 같아서 항상 피해 다녀야 한다.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는 현명하게 해야 한다. 내가 어려울 때 힘이 돼준 친구가 진짜 친구인 법이다. 상황이 좋아졌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기 마련이다. 내가 힘없고 보잘것없을 때 옆에서 나를 지탱해주고 믿어준 친구가 진짜 친구이다. 새로운 관계를 만드느라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산을 소홀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 낯선 사람의 100마디 모력보다 친한 친구의 말 한마디가 더 큰 상처를 남긴다. 친한 사람에게 들은 말 한마디는 그것이 사소할지라도 큰 상처가 된다. 따라서 친구를 비판할 때는 매우 조심스러워야 하며 절대로 중상모략해서는 안 된다. 만약 조심성 없이 비판하거나 중상하면 그것은 스스로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를 파괴하는 꼴이 된다. 애매한 친구보다는 차라리 분명한 적이 낫다. 당신을 비판하는 친구를 가까이 하고 당신을 칭찬하는 친구는 멀리하라. 우리가 가장 대하기 힘든 사람은 이도 저도 아닌 친구다. 진정한 친구인지 아니면 적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은 상대하기 곤란하다. 인간은 누구나 친구를 만나면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게 된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그 적이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과 요구하지 않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적에게 숨겨야 할 것은 친구에게도 숨겨라. 파리와 같은 인간은 남의 상처를 즐거워한다. 사람들 앞에서 친구를 모욕하지 말아야 한다. 구렁텅이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고 할 때 자기도 흙탕물을 뒤집었을 각오를 해야 한다. 완벽한 친구를 찾는 자에게는 단 한 명의 친구도 없다. 자기의 결점을 찾아내는데 힘쓰는 사람은 남의 결점을 찾지 않으며 남의 결점만 찾아내는 사람은 자기 결점을 찾지 못한다. 당신이 남들에게 범한 작은 잘못은 큰 것으로 보고 남들이 당신에게 범한 큰 잘못은 작은 것으로 보라. 당신이 가장 믿을 만한 친구는 거울 속에 있다. 아내를 고를 때는 한 계단 낮춰 고르고 친구를 고를 때는 한 계단 올려 선택하라. 아무리 친한 벗이라도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친구는 불타고 있는 석탄과 같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지만 너무 가까이 하면 몸을 떼고 만다.
악한 사람은 눈과 같아서 처음 만났을 때는 순결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금세 흙투성이가 된다. 악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처음에는 매우 아름다운 세계를 그려낸다. 온 세상이 은으로 덮인 순결한 설경처럼 말이다. 그러나 현실이라는 태양이 비치면 눈은 녹아 사라지고 온통 진흙투성이에 나쁜 세계가 펼쳐지게 된다. 악인이 나에게 아름다운 세계를 그려 보이더라도 결코 속아서는 안 된다. 다음날 눈을 뜨면 진흙투성이의 세계로 변해 있을 테니까 말이다. 뒷골목에 가서는 돈주머니를 잘 단속하라. 그렇지만 인간은 선한 마음에 의해서 가끔 경계심을 풀게 된다. 돈주머니를 빼앗기고 나서는 때는 이미 늦었다. 뒷골목은 나쁜 환경에 있는 사람을 비유한 것이다. 비록 그 중에 선한 사람이 있다 하여도 나쁜 환경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하여야 한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관계가 더욱 오래 간다는 것을 명심하라.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사람은 친구를 잃지 않는다. 나쁜 친구는 당신의 수입에 대해 신경 써도 당신의 지출은 생각하지 않는다. 친구가 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친구까지 핥아먹어서는 안 된다. 친구인 채 하는 사람은 철새와 같아서 날씨가 추워지면 곧 곁을 떠난다. 다툼은 졸렬한 자기 주장이다. 현명한 사람은 의미 없이 싸우지 않는다. 다툼은 서로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며 자기 재산을 낭비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다툼은 불필요한 감정에 사로잡혀 지나치게 자기를 내세울 때 벌어진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 의견을 주장할 때 좀 더 사리에 맞는 방법을 택한다. 싸움이란 냇물과 같다. 한번 작은 골이 파이면 큰 냇물이 되어서 다시는 작은 냇물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지혜로서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자는 감정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 이쪽에서 감정을 내보이면 상대방도 감정으로 맞서게 되기 때문이다. 서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화해를 하려고 할 때 한쪽만이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화해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왜냐하면 타협으로부터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양쪽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여 대립 관계에서 벗어나 대등 관계로 바뀌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싸움을 한 사람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설령 자기에게 잘못이 없다고 해도 무엇인가를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화해의 원칙인 것이다. 한쪽의 잘못만은 인정하고 화해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결국 그 한쪽의 잘못을 비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것으로는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서로가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지는 것이 가장 좋은 화해의 방법이다. 현명한 사람은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될지라도 자신은 감정을 눌러버린다. 바늘기도 두 사람의 친구와 빠져나가기에는 그리 좁지 않으나 서로 원수가 된 친구에게는 천하가 좁게 느껴진다. 두 사람이 싸웠을 때 먼저 타협하는 사람이 인격이 높다. 소문은 그 사람에 대한 가장 좋은 소개장이다. 평판이란 것은 수천 장의 소개장을 세상에 뿌리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 사람의 업적을 소문만큼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것도 없다. 그 소리는 넓고 높게 퍼지는 것이다. 입을 다물 줄 모르는 사람은 대문이 닫히지 않는 집과 같다.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쉴 새 없이 떠들어대는 것은 비난을 받는다. 해서는 안 될 소리, 잠자코 있어야 할 때 입을 놀려서 일생에 크나큰 손해를 본 사람들이 많다.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입으로 걸린다. 남을 헐뜯는 것은 세 사람을 죽인다. 자기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이다. 인간은 누구나 혀와 함께 일생을 살아간다. 그런데 혀는 자신의 의지를 가진 듯 제멋대로 움직인다. 명심하라. 말 한마디 덧붙이는 일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이미 뱉어버린 말을 주워 담기란 영원히 불가능하다. 새장에서 도망친 새는 붙잡을 수 있으나 입에서 나간 말은 붙잡을 수 없다. 밤에 이야기할 때는 소리를 낮추고 낮에 이야기할 때는 주의를 살펴야 한다. 입보다 귀를 상석에 앉혀라. 인간이 새치여로 망한 적은 있어도 귀로 망한 적은 없다. 입은 자신을 주장하고
귀는 다른 사람의 주장을 듣는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짓거리고 있다는 사실만 안다. 당나귀는 큰 귀로 알아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긴 혀로 알아본다. 당나귀는 큰 귀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듣고 있지 않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다. 자기가 어리석다는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알 수 없지만 당나귀 귀처럼 긴 혀로 말을 하게 되면 곧 발각된다. 혀에는 뼈가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라. 혀에게 재주를 가르치기는 힘들다. 수다 떨지 마라. 비밀을 엄수하라. 말하기 전에 항상 생각하라 등의 충고를 아무리 일러도 혀는 곧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혀는 중요한 신체기관으로 당신의 일생을 지배하고 있다. 고약한 혀는 고약한 손보다 나쁘다. 손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은 험담을 듣지 않기 위해서다. 험담이 들리면 얼른 귀를 막아라.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지 마라. 상대에게 한 번 속았을 땐 그 사람을 탓하라. 그러나 그 사람에게 2번 속았거든 자신을 탓하라. 슬기로운 자와 벗하면 자연히 현명해지게 되고 어리석은 자와 벗하면 반드시 해를 입게 된다. 인간은 입이 하나 귀가 둘이 있다.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로 하라는 뜻이다. 침묵도 하나의 대답이다. 듣는 것은 지혜를 가져오고 말하는 것은 후회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꼭 알맞은 때 하는 한마디 말이 한 푼의 가치가 있다면 침묵은 2푼의 가치가 있다. 많은 단어로 적게 말하지 말고 적은 단어로 많은 것을 말하라. 어진 사람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것을 남에게 말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눈으로 못 보고 귀로만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귀로 무엇을 들을 것인가, 눈으로 무엇을 볼 것인가는 자기 의지대로 하기 어렵다. 그러나 입은 의지대로 할 수 있다. 당신의 혀에게 열심히 나는 잘 모릅니다라는 말을 가르쳐라. 어리석은 자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감추기는 쉽다.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된다. 영혼도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이 잠을 자는 것이다. 입에도 휴식을 주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싸움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약은 침묵이다. 거짓말쟁이가 받는 가장 큰 벌은 그 사람이 진실을 말했을 때조차 다른 사람이 믿어주지 않는 것이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지는 일은 없다. 그러나 자기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마음이 무거운 일은 없다. 풍족한 사람이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행복에서 불행으로 바뀌는 것은 순간이나 반대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이미 끝난 일을 후회하기보다는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라. 남을 속이는 일보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 더 어렵다. 모든 사람은 이름 3개를 갖고 있다. 하나는 부모가 준 이름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며 마지막 하나는 스스로 성취한 이름이다.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낸 이름은 주어진 이름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강한 사람이란 자기를 억누를 수 있는 사람과 적을 벗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되 자만하지 말고 자신의 능력을 키우되 과신하지 말아야 한다. 슬기로운 자와 벗하면 자연이 현명해지고 어리석은 자와 벗하면 기필코 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겉은 소박할지라도 내면이 깊고 가치 있는 사람이 있고 겉은 화려한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지요. 따라서 사람의 겉면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안에 내면을 보는 눈이 필요하겠습니다.